일단 지난 시간에 페이퍼를 꺼냈어. 지난 시간에 페이퍼를 꺼내고 그리고 새 페이퍼를 놔줄게요. 남는 게 없네 지금 보니까. 남는 거 없네. 남는 걸 있다. 어느 사람 페이퍼 어느 사람. 있네. 오케이. 진도는 다 나갔어. 진도는 다 나갔고 뭐냐면 연수 문제를 몇개 풀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연수하는 변수와 정규분포에서 연수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거기에서 뭐 내가 숙제를 냈었는지 풀었나 모르겠네. 내가 3번, 4번, 6번, 8번, 9번 냈냐 안 냈니? 9번 체크 안 했었니? 됐지. 10번, 11번, 14번, 15번. 14번, 15번을 풀었자. 내가 어려운 거 14, 15번을 풀었고 나머지는 안 풀었어요. 뒤에 거는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고 이런 건데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15번까지 하면 되는데 연수 문제에서 몇 번을 풀어보나? 다 했냐? 질문했냐? 질문 있으면 연수 문제 숙제 내면서 질문 있으면 4번? 4번하고 또 질문은 다 해야지. 질문은 다 해야지. 질문 4번하고 또 4번 다음에 또 4번 말이 없나요? 또 4번 한번 풀어봐. 딴 사람들 4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른 친구들 질문하고 왜 했나 한번 보시고 세 개나 성공하면 자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을 이제 왜 질문을 했나 한번 볼까나. 4번을 한번 보죠. 여기에서 오케이. 4번 뭐 좋은 문제네.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했던 문제긴 하네. 자 4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fx는 확률 미터 함수가 fx는 4x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 기대값 2의 x-a에 뭐가 돼? 제곱 이렇게 돼 있나? 제곱이야 지금. 세제곱이야. 제곱인데 세제곱 너만 세제곱이야. 그래요? 제곱이지. 어쨌든 제곱이든 뭐든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이렇게 가져야 돼. 응? 어디에? 연습 6번 얘기하는 거 4번 얘기하는 거. 또 4x의 세제곱이 더 위에는 알았어. 세제곱이라고 쓴 건데? 나 요게 세제곱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2의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2a의 2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뭐가 되니? a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4번을 하고 있어. 4번을 하고 있고 너 어디가? 내가 좀 자리 이상한 거. 자기가 상했어? 응? 자기가 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연습 문제 4번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 응?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얘는 변수니까 당연히 이제 어떠한 건 이 법칙을 쓰는 거죠. 이 공식 x 플러스 b a에 2x 플러스 b 이렇게 가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공식을 쓴 거야. x는 함수니까 2가 요거는 뭐야? 개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상수는 그대로 온단 말이야. 근데 요놈이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얘가 최소가 되는 실수, 거의 실수 A에다 밑줄 두세요. 이 문제는 그 밑에 실수 A에다가 밑줄을 두면 얘를 어떻게 보란 얘기니?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실수 뭐 A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식으로 봐라? A에 대한 식으로 보란 얘기. A에 대한 식으로 보세요. 이런 뜻이야. 응? A에 대한 식으로 보란 얘기니까 얘를 다시 써야지.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A에서만 마이너스 2A에 2x 플러스 2에 x의 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최소가 되는이라고 했어. 최소가 되는. 얘는 A에 대한 2차. A에 대한 2차니까 완전적으로 바꿔야 돼. A에 대한 2차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긴 한데 다시 풀으라고. 질문 좋아. 잘했어요. 얘는 a-2x 뭐 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되겠니?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가 뭐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최대가 될 때라고 그랬으니까 요거의 걸 뭐일 때? A에 대한 2차로 그러면 문제 힌트가 있었어. 실수 A에 이런 말이 있으면 얘는 A에 대한 식으로 봐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A 걸 뭐일 때 2x고 그치 연속항률 분포함수니까 평균은 주어진 뭐가 돼요? 확률 밀도함수. 아니 10을 써줄까? 얘는 인테그랄 그 범위는 주어져 있죠. x가 얼마나 그랬는데 0에서 1이니까 0에서 1일 때 이거지. x의 fx의 dx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되니까 별량 곱하기 확률.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x의 세제곱에 d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답이에요. 그래서 4번 좋은 문제고 6번 꼭 풀어야 된다. 6번을 꼭 풀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긴 한데 뭐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연수 문제 지금 4번을 풀었고 연수 문제 6번도 꼭 푸세요. 6번. 6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연수 문제 6번을 한번 보세요. 연수 문제 6번. 한 3-4개만 이제 뽑아서 감을 다 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진도 오늘 새로운 진도 테이프 가져왔으니까 통계적 추정이라고 있어요. 그걸 나갈 텐데 연수 문제 몇 개 질문하고 댓글을 푼다. 자, 어디냐면 6번을 봅니다. 6번. 자, 한국, 미국, 일본이 있대요. 왜 그렇게 다른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한국을 보니까 한국만 일단 먼저 정리합니다. 월급 평균이 150이야. 언제적 문제야? 표준 편차 이게 평균. 이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10만 원이야. 한국은.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평균 2,000달러. 2,000달러야. 달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00달러.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일본은 10알만에 10알만이고 그리고 얘는 25,000원이에요.
근데 3개월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2,000달러 표준 편차가 25,000원. 한 명 뽑을 때, 자, 월급이 얘네들은 월급이 164만 원이고, 그리고 2,250달러. 20년 전 문제가 같긴 한데 얘는 얼마? 21만 원.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성립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얘기야. 각각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순서대로 나요. 자국 내에서라고 했어요.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젯상수를 구하는 거야. 여기에서 Z1을 구하세요. 젯상수 그러면 Z는 x-m의 시그마니까 여기다 넣으란 말이야. 요게 x 여기 하나만 보여줄 테니까 그냥 164 150에 얼마냐면 1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Z2라고 하죠. 구하라고. 여기는 2250에서 빼기를 2200 여기는 얼마? 300 이렇게 오겠죠. 그렇지? Z3라고 하죠. Z3라고 하면은 21만행 마이너스 18만행 그리고 여기에 25,000 이렇게 각별 계산해봐. 여기 나온 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어느 게 자국 내에서 뭐가 되냐면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이거 계산 몇 분의 몇이니? 10분의 얼마야? 10분의 14니까 5분의 7. 제때 2는 여기가 6분의 5가 됐네요. 얘는 얼마가 되냐 계산하면 얘는 5분의 얼마? 6이 됐네요. 되겠네. Z의 값이요. Z의 값이. 그럼 어느 게 제일 크니? Z1이 제일 크죠? 이 값이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가 더 당연히 크겠죠? 그럼 얘는 Z3 그 다음에 이러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때 자국 내에서 어느 나라가 월급이 제일 많다라고 볼 수 있을까? 어? 이럴 때 Z의 값이 클수록 월급이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게 표준 정기 분포야. 근데 높은 값이 위에서 보온다 그래. 높은 값이. 그리고 이쪽이 뭐가 돼? 마이너스 작은 값이 올라오는 거. 높은 값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기는 요 Z의 값이 어떻게 돼요? 0부터 이쪽에 보면 어떻게 보냐면 Z의 2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Z의 3가 나오고 그 다음에 Z1이 나오고 얘가 제일 높죠. 위에서부터 높으니까 Z의 값 여기는 요 X축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해가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Z1이 제일 작다. 한국이 그치? 자국 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편이다. 그런 얘기라고 되겠다. Z에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왜 한국이 제일 많느냐? 위에서부터 높은 값이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극소수겠죠. 1년에 몇십억씩 버는 사람 점점 내려와서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돼? 돈이 적은 사람. 적자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한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또 뭘 또 공부를 해볼 수 있을까? 연습 문제에서 8번? 8번 정도? 8번, 아니 9번? 9번? 8번, 9번 같은 게 출제될 확률이 높네. 8번, 9번, 10번, 11번 다 풀긴 해야 되는데 다 풀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몇 번이냐면 8번하고 9번, 10번, 11번 같은 개념이구만. 그래서 거기에서는
몇 번을 푸냐? 10번을 풀어봐라. 10번, 9번하고 아니 9번을 푸는 게 낫겠다. 9번. 8번하고 9번을 풀어. 8번하고 9번. 그리고 이제 진도 페이퍼 바꿔서 진도를 나갈게요. 그냥. (8번하고) (9번만) 풀겠습니다. 8번이 뭐냐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규분포 30하고 5의 제곱을 따른다고 합니다. 등교 시각 36분 전에 출발하여 보통대로 갈 때 지각할 확률이죠. 지각할 확률. 그죠? 지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각을 하려면 등교 시간보다 어떻게 돼요? 시간 오버돼야 되잖아. 그치? 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는 그 의미를 이제 식으로 바꾸는 게 조금 힘들 텐데 내 생각엔 그렇게 가네. 일단 어쨌든 정규분포는 어쨌든 30에 3의 제곱은 이렇게 있고 어느 때 뭐가 되냐? 지각이 돼요. 36분 전에 출발했는데 지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36분 내에 도착을 못 하는 거잖아. 도착 시간이 36분보다 커지는 확률이죠. 이렇게 해서 요게 뭐가 되죠? 요게 시계 진행사겠네. 도착 시간이 36분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 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36분 전에 출발을 했고 보통과 똑같은 속도로 지각을 확률을 구하라. 그 얘기는 그렇지 36분 내에 도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도착 시간이 36분보다 커지면 지각을 하는 거지. 알겠네? 그래서 요 놈이 우리가 구하라는 답이 되는 거고 P의 Z가 36이고 마이너스 30이고 3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그래서 지각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줄 것이냐 식으로 저거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 36분 전에 출발했는데 지각을 할 확률. 그러면 그걸 수학적으로 나타냈을 때 어느 때 지각을 하는 거지? 도착 시간이 36분을 어때? 넘어가면 지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얘는 지각할 확률이 거의 없네. 얘는 얼마가 되냐면 P에 Z가 얼마니?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0.5 P에 Z가 0에서 얼마? 이렇게 가겠죠.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쉬운 거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연습 문제 표현하면 0가 되고 얼마? 여기에 들어가니까 반쪽이 0.5 그지? 반쪽이 0.5니까 거기에서 얼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여러 표 있었죠. 표에서 2를 찾는 거야. 2 그치? 표에서 2를 찾으면 얼마지? 2.0 0. 얼마? 477이 네? 0.477이 얘는 0.5 마이너스 0.477이다. 얘는 그러면은 0. 얼마니? 틀렸다. 여기 나름 3으로 했는데 3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문제 보니까 3이 아니고 얼마니? 5지. 5로만 바뀌면 되는데 3으로 했으면 저렇게 된다. 그럼 9번 한번 보세요. 9번. 그 정도가 아마 한 7점짜리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거를 하긴 했는데. 자, 이제 9번 하나 풀고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 풀었어요. 풀었어요?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복습을 끝내고 새로운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통계적 추정이라는 새로운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새로운 페이퍼가 제공이 되니까 이걸 거기서 정확히 영화한테 갖다 누워 나중 어차피 내가 뒤로 갔어요. 누울 거야. 잠깐만. 갔다 와. 여기서 해서 잠깐만. 오늘 이제 통계적 추정을 합니다. 통계적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거든요. 통계적 추정. 자, 우리가 통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그 연구 자료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건 나중이죠. 검정은 나중에 검정은. 그래서 검정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통계를 추정하고 데이터 분석까지. 자, 오늘하고 다음 한 번만 더 하면 확률과 통계가 끝나요. 그러니까 통계의 주된 목적은 그죠? 비용과 뭐요? 경비를 비용의 경비가 시간을 줄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 한 50만 되려나?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균 체중과 신장을 재고 싶어요. 자, 그러면 50만 명을 다 젤리니까 엄청난 힘이 들잖아요. 그렇지? 잴 수는 있어요. 왜냐면 학교별로 재라고 되니까. 근데 그거를 다 통계를 내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통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에서 약 3,000명을 딱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몸무게와 키를 그거 가지고 50만 명에 대한 어떻게 해요? 추측을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통계적 추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계적 추정. 자, 우리가 뭐 선거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뭐 선거가 개판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요즘 나에.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냐면 우리나라 유권자가 뭐 2천만 명, 3천만 명 정도 되려나? 3천만 명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때요? 다 조사할 수가 없지. 그래서 가장 작은 표본 단위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래서 여러분들 여론조사하는 걸 보면 이 여론조사는 1,000 몇십 명의 몇 퍼센트의 뭐 신뢰도로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통계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연구를 해가지고 샘플링을 한다 그러죠. 저 표본을 추출할 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기분인데 경상도 오케이 1,000명 이런 게 아니에요. 난수표에 의한 방법 또 무슨 방법 그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도 수백 가지. 그래서 1,000명을 추출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을 또 어떻게 분배하고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다 뽑는 방법이 있어요. 응? 난수표현 방법을 제가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큰 집단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요거의 평균을 가지고 다시 이 큰 집단의 평균과 평균을 뭐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가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여기 모집단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표본을 막취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정확합니다. 요즘은 표본을 뽑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그 방법, 뭐 방법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방법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표본을 뽑는 거야. 얘네들의 평균을 내고 얘를 가지고 다시 모집단의 평균이
어느 정도하고 어느 정도 사이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이게 통계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나면 정확하다 그러니까 1000명 말고 2000명으로 하면 안 될까? 2배가 늘잖아요. 인원은 2배가 늘지만 얘를 데이터를 처리하고 하는 비용은 4배가 늘어요. 제곱비가 늘어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그 경비라든가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그렇죠? 1000만 원이면 될 게 막 4, 5천만 원이 들어가고 몇 억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통계를 마음대로 인원 늘릴 수도 없어요. 적절한 인원을 뽑는 방법도 다 이제 통계를 하는 사람들이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얘를 추측할 때 우리 뭐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얘하고 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를 알아야 추측을 할 거 아니니?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러면 여기 있는 모집단과 표본 사이 평균과 분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관심인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지? 표본의 숫자 우리가 n이라고 하자. n개를 뽑아요. 30만 명이 모집 대상, 이제 전체 연구 대상인데 그 중에서 2,0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n이다. 자, 그래서 여기 모집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표본 집단이 있어요. 표본 집단.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통계를 위한 값들 중에서 우리는 3개밖에 안 하잖아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오케이? 그것만 일단 보세요. 그럼 여기에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집단의 평균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자 여기에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 집단의 분산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이거부터 알아야 성분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표준 편차는 뭐 하면 되니? 표준 편차는 뭐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여러분 연수 문제 몇 개 공부를 시켰어요. 응? 그래서 젯상수 구해가지고 확률 구하는 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표본이라는 얘기 없이 모집단에 대한 젯상수를 구해가지고 확률을 구했다. 그러면 표본 집단에서의 젯상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모집단의 젯하고 표본의 젯, 이 둘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이다. 자,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있어야 우리가 앞을 볼 거 아니니, 그렇지?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 또는 뭐라 그래? M이라고 놓잖아.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얘도 조심해야 되는데 E하고 M은 똑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지?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근데 여기에 이제 큰 핵심이 하나 있긴 있어요. 빨간색으로 다시 할 텐데 여기에 분산을 뭐라고 하죠? V.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여기에 있는 이 V를 뭘로? N으로 나누면 얘가 이제 표본 집단의 뭐가 돼요? 표본 집단의 분산이 되는 거예요. 되겠니?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가 돼요? 당연히 시그마인데 얘는 어떻게 될까? 시그마의 루트 뭐 n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어마어마한 이제 차이가 뭐냐? 이것도 공부해요. 쟤들은 뭐였니? 시그마의 x 마이너스 1이었어. 별량 마이너스. 되겠니? 자, 여기에서 요 포인트, 요것이 돼. 요게 시험 문제나 요거 이용하는 게 여기를 우리가 이제 바라고요. 복소수의 바가 아니다. 지상수의 바. 이제 뭐가 되냐면 표본에 대한 바를 씌우게 돼 있어. 바를. 얘는 어떻게 가냐면 오케이. x 마이너스 m에 뭐가 될까? 루트 여기가 바뀐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가지고 하는 걸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추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얘를 가지고 하는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실판을 주고서 설명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뭐가 돼요? 여기에서 모집단의 평균하고 표본 집단의 평균이 같다.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빨간색을 쓰고
여기다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있나? 여기에 있는 이 평균은 오케이, 평균은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얘기한다. 이게 중요해요. 표본 평균의 평균. 자, 이제 빨간 게 포인트.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 빨간 게 뭐다? 포인트. 오케이? 빨간 게 포인트다. 자, 무슨 얘기냐? 요거 하고 이제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오케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모집단의 평균과 그죠? 표본 집단의 평균이 같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요걸 의미한다. 근데 그냥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 지울 테니까 잘 보세요. 잘 정리했나? 자,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자, 즉 얘를 설명하겠다는 얘기는 얘를 더 설명해야지 못 알아들으니까 모집단의 평균은 표본 집단의 평균의 평균이다 이렇게 써있어. 예를 들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모집단의 크기를 작게 할게요. 모집단에 이렇게 있어. 1, 2, 3, 4. 우리 합하면 얼마니? 합하면 얼마야? 14니? 네? 이 합하면 얼마야? 15야? 15? 그럼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좋아. 1, 2, 3, 4, 5.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지울 테니 숫자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하자. 왜냐면 소수점이 나오면 귀찮죠. 2, 4, 6, 8, 12. 이게 얼마니? 20, 30이니? 이렇게 해서 10, 20, 30이잖아. 이게 모집단이야.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니? 얘를 모집단이라고 못했다 이러네. 모집단 평균이 얼마야? 15? 응? 맞냐고? 모집단의 평균이 15가 맞아요. 맞니? 네? 모집단 평균 15.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여기에서 요 얘기를 하세요. 자, 표본, 여기서 표본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2라고 하자. 여기는 몇 개를 꺼내겠다. 몇 개를 꺼내겠다는 거니? 몇 개? 표본을 몇 개? 2개. 오케이? 네?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표본 집단의 평균의 평균이란 요 의미가 뭐냐? 잘 보세요. 자, 표본을 몇 개를 꺼내겠다? 2개. 예를 들어 이렇게 하자. 2하고 4를 꺼냈어요. 이렇게. 평균이 얼마니? 요 2개의 평균이 얼마야? 3이죠? 여기 얼마니? 여기 얼마야? 15잖아. 15가 아니라 미쳤다. 얼마니? 5니? 6이니 6? 6 맞죠? 응? 30을 얼마로 나오면 5으로 나오면 6이잖아. 쏘리. 15가 아니라 얼마니? 6이다. 6. 응? 그럼 봐. 모집단의 평균은 6인데 표본은 우리가 몇 개를 꺼내겠다? 2개. 2하고 4를 꺼내면 얘하고 평균이 얼마니? 얘 평균이 얼마니? 3밖에 안 된단 말이야. 얘는 평균이 3이면 얘가 같아 틀려? 틀리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표본 집단의 평균의 평균이라는 뭐냐면 표본이 2인 거는 2, 4, 2, 6, 2, 8, 20, 그 다음에 4, 6, 그 다음에 4, 8, 4, 5, 10, 그 다음에 얼마야? 6, 8, 6하고 10, 그 다음에 얼마니? 8하고 얼마니? 10 이렇게 있죠? 이 각각의 평균의 평균. 걔가 뭐야? 그런 얘기. 응? 이해하냐? 오케이? 표본 평균이랑 같을 수가 없죠. 확률이 증명이 되잖아. 모집단의 평균이 6인데 표본의 뭐가 돼? 표본의 평균하고 같다 말이 안 된다.
표본이 2란 말이야. 두 개를 꺼내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2하고 4를 만약에 꺼냈다고 하면 뭐야? 평균이 3밖에 안 된다고 같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표본 집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10개. 얘네들의 평균의 평균. 요놈의 평균을 낸다는 말이야. 3. 얘는 얼마니? 4. 해가지고 여기 얼마야? 여기는 9가 되겠죠. 여기 있는 요놈들의 평균을 내면 같다. 알겠니?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야?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뭐가 되냐면 추정으로 넘어가는 데. 자, 이제 문제를 우리가 쭉 풀어야 돼. 몇 번? 3개의 문제에 3개를 다 풀어야 되네. 자, 통계적 추정해서 일단 보기 1번부터 풀어봐. 모평균이 얼마니? 10. 모분산이 얼마니? 6이래. 모집단에서 크기 3의 임의표를 보고 추출하는 경우 표본 평균 S바 같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표본 평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니? 표본 집단의 평균의 뭐? 평균은 얘를 그냥 뭐라고 한다? 얘를 책에서는 요거를 그냥 표본의 뭐다? 표본 평균이라고 하겠다. 같은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가 돼? 표본 평균은 어때? 모 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은 어떻다? 같다. 10이다. 아까 썼었죠? 자, 그리고 모 집단의 분산이 얼마냐? 6이죠.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분산이잖아, 분산. 응? 근데 크기가 얼마나 그랬니? 크기가 얼마니? 3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6을 얼마나 나눠야 돼요? 3. 인원의 수구나. 오케이? 6을 얼마나 나눠? 3으로 나눈다. 아까 얘기했었죠? 즉, 모집단 V를 개수물로 표본의 개수로 나누니까 나눠야 된다. 그다음 보기 2번이 중요한 보기 2번. 보기 2번을 또 봐. 보기 2번을 보면 오케이. 보기 2번을 정규 분포 얼마냐면 n 20에 그렇지 요게 중요한 건 4의 제곱에 따라. 그리고 표본의 크기 n이 얼마야? 60 얼마로 했어요? 4. 1 추출하겠다. 표본 평균을 x 반하고 하는데 자 얘가 20점 얼마? 6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가면 이제 표본에 뭐가 되냐 평균 여기 표본이야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 이 표본에 대한 걸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가야지. 여기에 담아준다는 얘기야. n은 오케이 20은 똑같다. 모집단이나 모집단 모집단하고 표본이 있어요. 그 얘만 바뀐다는 얘기야. 얘들아 4의 제곱이고 얘를 얼마로? 64로 나눠라. 이해가니? 응?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봐. P에 자 X에 바가 붙었잖아. 바가 붙으면 뭐에 대한 얘기라고? 표본에 대한 얘기. 표본에 대한 얘기. 그럼 얘가 이제 얼마나 되냐면 뭐보다 크다. 20.6이래요. 얘 P에 얘는 뭘로 바뀌어? 제 바로 바뀌면서 20.6 마이너스 20.6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21. 여기에다 루트를 씌운 뭐가 돼요? 4분의 얼마가 돼? 8 이렇게 바꿔야지. 얘가 V는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시그마는 4가 되고 64의 제곱이 64 이렇게 가니까 루트니까 얘는 4가 되고 8 얼마가 돼요? 2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되겠니? 돼야지요. Z가 이걸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돼? 1.2가 된대요. 그리고 얘는 0.5에서 뭐 해줘야 되니? 빼줘야 되겠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여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까 연습을 한 거야.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얼마? 오케이. 1점이 이만큼이니까 0.5에서 1.1을 빼야지. 여기 이 전체가 0.5, 반은 0.5니까 0.5에서 이만큼을 빼야 여기가 나오지. 그치? 응? 얘는 0.5 마이너스 P의 Z가 0에서 1.2가 되니까 여기 책표 보고 1.1을 읽어야지. 여기 숫자 한 장씩 이거 1.1을 찾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1.2하고 여기에 0을 찾아야지. 1.20 쌈박스하고 3845를 빼야지. 0.5에서 0.384를 빼면 되겠네. 알아서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필수의 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필수의 제 1번. 우리는 표본이라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아직은 추정을 안 하고 있어요. 추정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해봅니다. 자, 이제 필수의 제로 가서 이제 필수의 제 1, 2, 3번을 푼 다음에 추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상관계수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펼치고 이제 수요일날 뭐 한다고 했죠? 수요일날 미분 들어가. 미분. 오케이? 저만식을 끝냈잖아요 지금. 미분을 한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확률 통계 끝나면 다시 뭐로 돌아가요? 미적분 끝나면 또 뭐? 수열. 이거 끝나면 또 확률 통계 하다 하면서.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점수 작게 나오는 거예요. 반복이 몇 번 될까? 4번 돼요. 기출문제 푸는 거. 오케이, 그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는 외우라고 하지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하는 거야. 연습도 하고. 오케이. 자, 1번을 자, 필수 예제를 보죠. 어제 뭐 팁을 잠깐 보다 보니까 티처스라는 게 있구만. 그럼 있는지도 몰랐어. 그럼 풀어봐. 그랬더니 애 하나 데려놓고 왜 애를 이렇게 공부를 시켜? 지들이 붙어가지고 걔한테 막 하면 뭐 애가 성적 오르나? 어차피 보니까 웃겨가지고 애 하나 놓고 완전 병신 만들더만. 이게 무슨 티처스야? 안 티처스. 그치? 미쳤어. 그치? 어쨌든 뭐 인기를 끌으려고 한다고 했든 뭐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 그렇게 놓고 갖다 놓고 성공 안 하는 케이스가 어딨어?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딨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삶이 중요하니까. 자, 1페이지 1번을 봐봐. 1번. 자, 1번을 보세요. 내 그걸 왜 이제 봤냐면 가볍게 수학을 못한다. 수학을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까? 기본서를 5번 보기 하고 문제를 하나 내는 걸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많죠, 그렇죠? 자, 어쨌든 자, 보기 1번을 보면 필수 예제 1번을 봅니다. 오케이. 여기 뭐가 되어 있냐면 좋아. 0이 몇 개니? 하나. 1이 2개. 2가 how many? 3. 2가 3. 3가 how many? 4개. 3. 자, 10개의 공이 있다. 한 개의 공의 의미를 출제할 때 공의적인 숫자를 x라고 한다. x의 평균과 분사를 구하라. 앞에 거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좋은 문제는 x 별량은 0, 1, 2, 3밖에 없죠. p의 x는 개수하고 똑같네. 얘는 얼마니?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뭐가 있으니까 뭐 하면 되니? 곱해서 뭐 더해? 평균. 제곱을 해서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제 얘하고 얘를 곱해. 얘를 곱해가지고 조금 전에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뭐가 돼? 분산. 네? 그래서 평균과 분산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얘는 V는 말고 X 2 0 곱하기 1 다 써봐. 써보고 천천히 0 곱하기 10분의 1 1 곱하기 10분의 2 2 곱하기 10분의 4 3 곱하기 10분의 4 오케이?
0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물론 0이지만 1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2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3 3의 제곱에 10분의 4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제가 구하는 거지. 구하면 얼마나 되는데? 응? 이럴 땐 답을 봐야지 뭐. 답이 어딨어? 답이 어디서? 답이 없다 나한테. 답이 있어야 답을 좀 보면서 할 텐데 답이 없지. 어디? 답이 없지. 답이 없이 뭐 얼마야? 아빠? 어? 얼마 1이라고? 얘는 얘가 1이야? 오 그래. 얘가 1 위에는 어? 2?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속의 크기가 쌓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공유적인 평균목의 x 평균과 뭐 평균 x가 에이씨 뭐야 2는 뭐야 얘는 2는 2의 반은 뭐가 똑같아 얘가 똑같으니까 얼마 되냐 2 v의 바 뭘 봐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2를 표본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니? 몇 개? 4개? 응? 그 4로 나누면 끝이네 얘는 뭐 z 구하는 것까지도 없구만 되겠네 응?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같아 물론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겠지만 그치? 그 분산은 원래 거를 숫자로 나누면 되지 별거 아니다 이건 얘기야 대변인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넘어가서 오케이 자 수수에 이제 2번까지 풀고 시도록 하겠다 하던 거니까 몇 분이? 안 되겠다 10분 걸려니까 중요한 거 쉬었다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쉬었다가 수수에 2번이 중요합니다 숙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니까 쉬어도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쉬었다가 휴식을 취하고